안녕하십니까, 위험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12월 3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5시 25분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공포탐욕지수로 살펴보자면 24입니다. 또 공포에 빠져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급등을 해줬고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미국 증시가 코인이 빠진 것도 있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캐리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아직은 공포 구간에 좀 빠져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고가 영역에서 이런 지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이 뭐 역사적 고점이나 상투를 잡는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뭐 그런 구간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산타릴리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매도는 못해도 중립, 웬만한 매도는 저는 탐욕 구간에 가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고점은 모두가 걱정 없이 탐욕에 찌들어 있을 때가 진짜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지표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엔캐리가 터지면서 모든 자산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 그런 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저는 11월 중반에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멤버십 회원분들께 급락이 나오는 부분은 두 가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가 CTA 알고리즘 매매 대량 매도 혹은 엔캐리가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의 장기 채권 40년물을 봤을 때 금리가 계속 오르는 모습, 이 모습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엔캐리 항상 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걱정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미 벌어졌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한반영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9일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라고 본다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확률은 시장에서 한 7-80%로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장 충격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 좀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9일 전까지는 이 이슈로 하락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정 걱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19일 그 전에 현금화를 좀 해보는 게 옳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을 살펴보자면 TJ 잔고는 9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늘었습니다. 9,400억 달러까지. 아마 채권 발행을 위해서 유동성을 조금 흡수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가는 트렌드로 바뀌었고, 어차피 풀릴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서히 풀리겠지만 저는 다음 달부터 더 적극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도 시장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TJ에서 계속 유동성이 방출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S&P 7천 정도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옵션 구성 보여드렸고, 7천에 지금 압도적인 물량이 있습니다. 보통 압도적인 물량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쪽으로 빨리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7천을 이번 달에 넘어갈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7천은 일단 찍으러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멤버십을 통해 미리 알려드렸지만 이번 주에 뭐 내재 변동성이 금요일 날에 PC 정도 그때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번 주는 그냥 무난하게 상승을 하면서 끝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금요일 날만 살짝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FOMC 그리고 여러 경제지표 발표할 때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제 영상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 증시 뭐 비트코인 둘 다 12월 산타랠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P 같은 경우는 6,800, 관대하게 보면 6,780 정도 지지 잘 해주면 7,000 방향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생각한 근거는 옵션적으로 봤을 때 7,000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차트로 봐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유동성으로 봐도 TJ 잔고가 방출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유동성을 흡수하기는 했지만 엔캐리랑 앞에서 얘기 드렸던 알고리즘 매매 있죠, CTA가 매도를 조금 멈췄고 다시 매수로 돌아가서는 과정이 12월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생각한 대로 일단은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 외적인 거는 말씀 다 드렸고, S&P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차트를 보게 되면요, 큰 단위의 파동은 지난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세 마디로 여기서 종결됐다, 마지막에 이렇게 넓어지는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여기서 조정 파동이 종결이 됐고 이런 흐름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파동을 좀 쪼개보면 1, 2에 1, 2, 3, 4, 5, 1, 2, 3파를 만들고 지금 그냥 4파 수렴 정도 과정으로 보고 있고, 이번 주에 한 파동 더 올려주면서 6,900 언저리에서 이번 주에 한 파동을 예쁘게 임펄스로 만들고 마무리할 것 같다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약간 내려오더라도 그게 2파 조정이 되고 이제 산타랠리로 3파가 올라가는, 이제 7,000을 돌파하러 가는 그 정도의 과정을 이제 볼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수렴하다가 6,900 도전하는 정도로 볼 것 같고, 6,800 정도만 잘 지지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노란 선 보시면 기존의 하락 트렌드를 돌파해서 비비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6,800 깨지고 뭐 종가 마감만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7,000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는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든 조정받고 6,800 언저리에서 7,000으로 이제 12월 내에 올라가든 저는 7,000까지의 일단 최소한의 상방을 보고 있고 7,000 넘어가는 장세가 내년 초반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S&P는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QQQ로 볼게요. 이게 2주봉이거든요. 이제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 계속 이 트렌드에서 놀다가 관세 빔 맞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트렌드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비벼줬고, 쪽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이 추세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는 내년까지의 뭐 긴 프레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역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조정 끝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의 파동을 보고 있고, 요 하락 트렌드 뚫어서 안착을 잘 해주고 있고, 여기 하얀선이 방금 2주봉으로 말씀드린 거대한 2년 3년간의 트렌드 라인입니다. 그 추세선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어쨌든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올라가는 모습이 1, 2에 1, 2, 3, 4, 5 그래서 3파 만들고 비비다가 한 파동 더 이번 주에 올라가면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옵션 구조로 봤을 때 한 630 정도 여기를 이번 주에 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차트로 봐도 예쁜 임펄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하방으로는 한 617, 뭐 618, 19 이 정도 라인이 있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서 그냥 횡보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횡보한다면 또 올라갈 종목들은 다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갭 메꾸고 630 여기 콜옵션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긴 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 파동 만들어주고 이제 좀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산타랠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 도달하면 뭐 단기 익절, 부분 익절 하시고 내려오면 다시 잡는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일단 다음 주까지 큰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 가능성이 커진 이유 중에 뭐 빅스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차트적으로나 옵션적으로나 빅스가 좀 내려갈 공간이 좀 생겼고, 빅스가 많이 내려가면 14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빅스도 같이 잘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빅스도 안정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이번 주에 뭐 폭락하거나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빅스는 여기 꼬리들 이렇게 이어보면 추세선이 하나 생기죠. 공교롭게도 이 추세선 못 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17, 18 여기 옵션이 많기 때문에 요 위로 올라가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18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빅스는 눌려 있을 거고요. 14 방향 여기서 많이 놀았잖아요. 17에서 14. 그래서 여기서 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확률이 높겠고요. 14에 가까워질수록 익절을 생각해야 되는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7, 18만 안 넘어가면 주가는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 영상에서는 구글이 이 시장을 살려서 올려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대장주가 엔비디아에서 구글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구글이 조금 더 세지 않나고 보고 있고,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 330불은 못 넘을 것 같고 다시 300불까지 내려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370에서 400불 정도 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글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해하려면 TPU냐 GPU냐 단순하게 이것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GPU 쪽은 뭐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잘 올라갔던 엔비디아, 뭐 오라클, 코어이브 이런 애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구글이 이제 세게 올라오면서 메타, 브로드컴이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구글 옵션이나 차트로 봤을 때 올라갈 여력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330 여기가 꼭대기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얘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메타나 브로드컴 쪽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구글이 쉬어가니까 그 자금이 엔비디아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구글보다는 메타,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매는 이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글은 1, 2, 3, 4, 5로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에 여기서 쉬고 4, 5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수렴을 얼마나 더 길게 하느냐 그 차이일 뿐, 330을 좀 넘기긴 어렵다라고 보고요. 300에서 310불 여기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 그리다가 330불 넘어가게 되면 350불 그 이상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기존의 추세 안쪽 위쪽 계속 잘 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아래쪽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렴 그리다가 여기 올라갈 겁니다. 지금 구글을 매매한다기보다는 지금의 메타를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립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178불, 180불 여기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고, 여기 이제 못 지키면 160불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다, 내가 잘 지켜주고 올라오면 90에서 200불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급락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려온 파동이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한 파동 완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올라가는 게 막 임펄시브하진 않아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간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180불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과 비슷하고요. 흰색선 그어놓은 거 이것도 중요한 선입니다. 180불 잘 지지하고 구글에서 나온 자금이 엔비디아 쪽으로 꽂힌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반등 파동이 좀 나갈 것 같고요. 200에서 205불 또 여길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0불 지키고 185불 뚫어낸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그릴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그리고요. 뭐 내년에 모멘텀이 생겨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 180불이 뚫린다 그러면 170, 16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려온다면 매수로 대응하면 되겠고요. 올라간다면 이 수렴 안에서 옵션 봐가면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매수 매도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반대쪽에 있고 구글이랑 한 몸으로 움직이는 브로드컴도 한번 봐줘야겠죠. 지난 영상에서 400불 못 뚫고 뭐 내려오거나 400불 뚫어도 결국 내려올 거니까 380에서 370불 범위에서 한번 매수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범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사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브로드컴 역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한파동 이렇게 올라갔고 400불 못 뚫었습니다. 옵션 때문에 못 뚫은 거고요. 여기서 최대 내려오면 365불 이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377.5불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음봉 떨어졌을 때 이 꼬리를 먹고 이렇게 올라갔고 그 위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377.5불 여기를 버텨주면서 1, 2에 3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떨어지면 365불까지 고려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라인 이렇게 보고요. 모멘텀이 좋거나 시장이 좋으면 바로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400불과 뭐 380불 요 사이에서 이렇게 수렴을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게 되면 한 450불 정도 목표가로 볼 수 있겠고 365불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이제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0불 넘어가서 종가 마감하면 450불로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볼 텐데요. 비트코인은 오늘 내일 정도 해서 한 이틀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93K 위에서 마감할 수 있느냐 밟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향후 크리스마스까지의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그림부터 보자면 파동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라고 카운팅을 해봤는데요. 5일봉으로 이제 봤을 때 1, 2에 3, 4, 5 이렇게 1파로 보면 여기가 러닝 플랫이 아닐까. 사실상 25년도 1월 올해 1년 내내 이게 다 조정 파동이었다. 2년 동안 올라온 상승에 대한 1년 동안 조정을 이렇게 러닝 플랫으로 받고 2파 만들고 3파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이렇게 올라온 만큼 2년 동안 앞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게 좀 공격적인 카운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적인 카운팅은 1, 2가 되고요. 다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여기가 3파가 완성이 됐고 여기서부터 4파가 나오는 카운팅이겠죠. 4파는 보통 삼각 수렴 내지 복합 조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수렴을 좀 그리고 내년 중반까지 정말 지루한 장세를 만들고 나서 파 피날레를 만든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가 3파라면 여기가 짧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로그 차트여서 그렇고요. 로그 차트 꺼보면 여기가 깁니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가를 쓸어 가는 3파든 아니면 여기서 삼각 수렴을 그리는 4파든 중요한 점은 지금 조정이 여기서 다 끝나서 올라가든 파동 빼고 올라가든 어쨌든 공통 상승 구간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삼각 수렴을 그릴 때 여기서 3파동 올라간다면 조정이 이렇게 끝나고 2파 끝나고 3파로 간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삼각 수렴을 이렇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 내려온 거에 대한 0.618 되돌림을 최소 줘야 되고요. 뭐 잘 가면 786 되돌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든 한 파동 빼고 올라가든 어쨌든 여기는 공통 상승 구간이라는 겁니다. 3파든 수렴의 상승 파동이든 공통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선 상승을 먹어야 하고 불린 사람은 물을 타서 탈출을 해야 되는 구간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최소 109K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큰 파동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작은 파동 범위로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내려온 게 복합 조정에서의 오연장 터미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85K 이 부분에서 그냥 급격하게 올리면서 110K 때까지 올려줘야 된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연장 터미널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수렴 그리다가 흐지부지 되다가 만약에 85K에서 급격한 상승이 안 나오고 한파동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73에서 75K 정도 이전 매물대 고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일주일이 지났지만 급등이 나왔지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거는 하루 이틀이면 정해질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93K 이상 밟고 올라가 주면 급속도로 크리스마스까지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집중해줘야 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ABC 내려온 게 W가 되고 여기서 이제 X파 이후에 ABC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Y파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A, B고 C가 1, 2, 3, 4, 5파가 연장된 터미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급속도로 올려주면서 이 내려온 기간과 동일하게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이 시작점에 준하는 113K, 114K 여기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게 오늘 정해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 2, 3, 4, 5로 볼 때 2파, 4파랑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하락 트렌드가 하나가 나오죠. 이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겁니다. 이 빨간 선을 넘어가서 요 위에서 일봉 하나가 안착해준다. 그게 저는 93K 정도 일단은 기준점으로 보려고 하고요. 넘어간다. 여기서 일봉 안착한다. 그러면 폭발적인 상승이 이렇게 연말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이후에 여기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는 큰 파동으로 봤을 때 3파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막힌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내년에 삼각수렴이 나오고 이 삼각수렴을 깨는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A파를 만들고 반등 B파를 만들고 내려가는 C파가 임펄스로 나온다. 그럼 1, 2, 3, 4 5 이렇게 나오겠죠. 오늘 여기서 만약에 급속도로 내려가서 여기서 박스권 만들면서 수렴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급속도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 여기가 마지막 하락일 거고요. 이 임펄스의 마지막 5파 이렇게 나올 거고, 제가 얘기 드린 뭐 75K 70K 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저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잘 뚫어서 올려준다 라고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 요 매물대 있잖아요. 100K 언저리 있죠. 100K 그다음에 여기 뚫어주면 114K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 뚫어준다는 건 전 터미널 파동이 시작 전까지 되돌린다고 볼 거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114K 추세 하단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파동적으로는 이렇게 보도록 할 겁니다. 파동 외쪽으로 일봉상 이평선 구조로 좀 볼게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구조는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건데, 캔들로도 쌍바닥을 만들어주지만 5일선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 주거든요. 쌍바닥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옛날 말로는 뭐 짝꿍댕이 쌍바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엉덩이가 동일하게 안 생기고 한쪽이 짝짝이로 돼 있다 그런 건데, 이 빨간 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주는 거고 올라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짝짝이로 더 높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캔들이 올라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1선 위에 올라타는 게 제일 중요한데 21선 위에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 11선이 전부 골든크로스 나기 직전입니다. 위로는 93K 요 추세선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매물대까지도 이렇게 있죠. 여기 넘어갈 수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 이평선으로는 5일선 21선 11선 여기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아래서 봉이 잠기지 않는 이상은 끌고 가 보는 그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옵션을 볼 텐데요. IBIT 옵션도 언급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산타랠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본 이유는 옵션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IBIT 기준으로 49불 여기 풋옵션이 많았고 여기 지지 받으면서 이제 52불 뚫으면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49불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52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9불 깼다가 급격하게 들어 올렸죠. 그리고 52불 위에서 종가가 마감을 해줬고 그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52불을 안 깨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옵션상 보시면 되겠고요. 93K를 돌파한 것도 중요하지만 IBIT 옵션상 52불 이 아래서 잠기지 않고 버텨주면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보통 이렇게 넓어지는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다섯 번째 파동이 아래를 채우지 않고요 일단 나는 경우가 많아서, 비트코인이랑 약간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A, B가 되고 이렇게 마지막 5개의 파동을 절단난 형태로 끝낸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스닥이나 뭐 S&P 예전에 몇 년씩 하락할 때 아니면 관세빔 나올 때 그때 차트도 보면 넓어지는 패턴이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보통 마지막이 절단나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렇게 추세선 그어보면 그 위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 52불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차례대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52불 버티면 뭐 55, 58불입니다. 잘 가주면 일단 1차적으로 58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101.5K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시작점 여기까지 되돌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한 아까 110K 때 있잖아요. 113K 때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52불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서 임펄스로 1, 2, 3이고 여기서 4파 그리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43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70K 때 뭐 중반 이럴 겁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아직 살아는 있다. 하지만 그게 없어지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집중해서 93K IBIT 기준 52 여기 잘 지지해주면서 상승 나와줄 수 있는지, 여기서 컨펌이 난다 그러면 뭐 이제 물을 타거나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더리움은 비슷합니다. 사실 비트코인과 결국 일봉 20선 위에 안착을 하고 골든크로스 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 옵션 같은 경우는 멤버십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와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뭐 무난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